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맨발 걷기 외에도 허리 협착증에 정말 필요한 운동, 맨발 걷기 외에도 허리 협착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 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허리 때문에 고생했는데요. 이 운동을 통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허리 협착증 탈출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허리 협착증 병원을 많이 다니신다고 잘 낫던가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낫던가요? 허리 협착증은 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허리 협착증은 병원에서도 치료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허리 협착증은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긴 만성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협착증은 집에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허리 협착증을 위해서 집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허리 협착증 탈출 편지란 이름으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에 걸쳐서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방법들, 맨발 걷기라든가 장운동이라든가 단전치기라든가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쉬운 여러 가지 생활 방법들을 매일 아침 편지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링크나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꼭 신청하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집에서도 허리 협착증을 현명하게 잘 관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신형장부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동의보감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림인데요. 인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보기엔 되게 괴상하게 생겼죠. 서양의 다비드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때요? 근육이 예쁘게 있고 되게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동양의 이런 해부도는 그림이 이상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이 건강하다고 보았어요. 특징들을 좀 봐볼까요? 우선 팔다리가 없는데요. 팔다리가 없는 이유는 팔다리는 동양의학에서 팔다리는 내부 장기를 잘 치료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팔다리를 따로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배가 나왔어요. 배가. 이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등을 잘 봐보세요. 등이 동그랗게 굽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등을 펴야지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동양에서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위에 옥친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고 녹로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고 미려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는데, 이것은 동그랗게 굽어 있는 척추를 따라서 척수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옥친관, 녹로관, 미려관이 잘 풀려 있고 이곳에 척수가 잘 소통이 돼야지 건강하다고 보았어요. 자, 잘 보세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여러 증상을 겪는데요. 결국 뭐냐? 다리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이 척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의 감각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을 겪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형장부도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정확히 말하면 18살부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등하고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등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느 날 걷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걷다가 한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한 10m, 20m 가면 쉬어야 되고 10m, 20m 가면 너무 아파가지고 전봇대를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정확한 진단명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강직성 척추염이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의사가 되어서 여러 치료를 했습니다. 한의사가 처음 됐을 때 침을 많이 놨습니다. 침을 많이 놓는데 침을 놓으면 허리를 굽혀야 되잖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가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침을 놓기도 했어요. 이렇게 걷다 보면 보도블럭이 딱 꺼진 곳이 있잖아요. 꺼진 곳, 살짝만 평형이 안 맞는 곳을 밟아도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강직성 척추염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 계기가 된 게 언제냐면,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허리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태극권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태극권을 배우러 가야지. 그래서 배우러 가는데 어때요? 아프니까 서서히 걸어가겠죠. 잘 못 걸어요. 보도블록 입고 이러면 아프고 막. 횡단보도 불이 켜졌는데 횡단보도를 한 번에 빨리 건너야 되잖아요. 파란 불일 때. 근데 걸음이 느리니까 잘 못 건너겠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럴 정도 허리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태극권을 가서 배웠죠. 태극권을 배웠는데 태극권의 기본 자세가 있어요. 기본 자세가 있는데 그 기본 자세를 가서 30분 정도 했나요? 30분 정도 하고 나오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뛸 수 있겠다. 몇 달 동안 허리가 아파서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태극권을 수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허리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는 태극권 운동이 허리에 좋겠구나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 동의보감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강직성 척추염이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허리 협착증이 다른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비슷한 문제구나. 그렇다면 태극권의 그 자세로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직성 척추염, 허리 협착증. 이름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20대, 30대 젊은 남자에게 많이 걸리고 허리 협착증은 6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걸리죠. 걸리는 연령도 다릅니다. 이름도 다르고 걸리는 연령도 달라요. 강직성 척추염 엄청 아픕니다. 허리 협착증은 은근히 아프면서 잘 못 걷게 돼요. 통증 양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두 가지가 본질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강직성 척추염은 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를 이어주는 근육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강직성 척추염은 이 근육들이 굳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근육들이 뼈처럼 딱딱해져요. 그래서 뼈마디가 붙어버려요. 강직성 척추염은. 자, 강직성 척추염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근육이 굳는다. 두 번째는 뼈마디가 서로 달라붙는다. 자, 허리 협착증을 한번 생각합시다. 허리 협착증은 강직성 척추염처럼 병이 빠르게 진행되진 않아요. 근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MRI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뼈마디가 좁아져 있어요. 뼈마디가 좁아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잇는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자, 본질은 똑같다. 뼈는 좁아져 있고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그래서 근육을 풀기 위해서 마사지를 하거나 물리치료 하시죠. 좁아진 뼈마디를 늘리기 위해서 뭘 하세요? 거꾸리 같은 걸 하시잖아요. 결국 강직성 척추염이나 허리 협착증이나 본질은 두 가지다. 그러면 근육을 풀어주고 뼈마디를 늘려주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강직성 척추염에도 당연히 좋고 허리 협착증에도 좋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방법이 태극권 동작이다. 태극권 동작을 분석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극권 동작이 허리 협착증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극권 동작 이러니까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극권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그 동작 한 가지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잘 지켜봐 주십시오. 동의보감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동의보감의 배문이라 그래서 이 배는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등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목, 등, 허리까지 전체 척추를 포괄하는 개념이 배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에서 척추를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습사를 받으면 이건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허리 등뼈 사이사이 뼈마디가 튀어나온다. 디스크가 튀어나온다는, 그러면 좁아진단 말이에요. 자, 또 스별이, 이것도 역시나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러면 큰 힘줄은 오그라들고 근육은 오그라들고 작은 힘줄은 힘없이 늘어진다. 작은 힘줄은 뭘까요? 뼈 사이사이에 있는 코어 근육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보면 뒤에 근육들은 뭉쳐있고 복부 쪽에 있는 코어 근육들은 풀어져 있거든요. 힘이 없어요. 정확하게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역시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의보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척추를 늘려야 한다 그랬어요. 늘려야 한다. 이렇게 뼈마디가 좁아져 있고 큰 근육들이 오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코어 근육들에는 힘이 들어가게끔 강화되게끔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좁아진 척추를 늘려야 한다. 뼈마디가 튀어나오면서 좁아진 척추를 늘려야 한다. 오그라든 힘줄은 펴져야 한다. 등 뒤에 오그라져 있는, 위축되어 있는 또는 유착되어 있는 힘줄은 펴져야 된다. 앞부분에 잘 자란 근육들, 힘없이 늘어져 가지고 뼈를 제대로 지탱해주지 못하는 코어 근육들은 튼튼해져야 한다. 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필요한 거죠. 자, 태극권 기본 자세 말씀드립니다. 자, 태극권 하면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이거 하라면 하시겠어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자세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세 가지, 뼈마디는 늘어나고 위축된 근육들은 풀어지고 복부에 힘없이 늘어진 근육들은 힘이 들어가는 그 세 가지 운동 원칙을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세 가지 원칙을 다 지킬 수 있는 바로 그 운동이 아주 간단한 태극권 기본 자세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 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등은 이게 펴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펴지는 게 아니고 공처럼 등이 말릴 때, 꼬리뼈까지 말릴 때 뼈마디가 늘어지고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등 부위는 동그랗게 공처럼 오므려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반드시 섰는데 꼬리뼈를 앞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꼬리뼈를 동그랗게 말아줘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줘. 그럼 어떻게 돼요? 해보세요. 그러면 복부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코어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꼬리뼈를 동그랗게 말아주면 뼈마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뼈 주변에 있던 근육들은 어떻게 풀려요. 그러면서 작은 뼈를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들에 힘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다리는 약간의 기마 자세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기마 자세. 이건 너무 심하게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대퇴사두근이에요. 이 대퇴사두근에 어떤 혈자리가 있냐? 혈해. 혈액 할 때 혈. 바다 할 때 해자. 혈액의 바다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왜 이곳을 혈액의 바다라고 했겠어요?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혈액순환의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가장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서 있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들어가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전신적인 혈액순환 효과가 일어납니다. 잘 자세를 보십시오. 등을 둥그렇게 말아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선 상태에서 꼬리뼈를 앞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리를 기마 자세로 살짝 구부려줘요. 팔은 뭘 안고 있는 듯하게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고 위쪽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안고 있는 듯하게 편하게 하는 게 기본 자세죠. 이렇게 하면 다리를 구부리고 섰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이 활성화되는 혈액순환이 된다. 등을 동그랗게 말았기 때문에 등뼈부터 꼬리뼈까지가 늘어난다. 턱을 잡아당겨. 턱을. 목이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좀 잡아당겨. 그러면 목 운동에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가장 좋은 운동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맨발 걷기 하십시오. 그러면 맨발 걷기 하기 어렵습니다. 자,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태극권 기본 자세입니다. TV를 보면서 아니면 책을 보면서 잠깐 서가지고 태극권 기본 자세를 하시면 돼요. 핵심은 등을 동그랗게 말아준다. 기마 자세는 쉽잖아요. 등을 동그랗게 말아준다. 반드시 선 상태에서 꼬리뼈 앞쪽으로 살짝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척추뼈 사이사이가 이완이 됩니다. 제가 태극권 수련을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정도. 근데 그 1년 하고 나서부터 생각해보니까 허리 아팠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아팠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태극권 수련의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태극권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동의보감을 공부하고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많이 진료하다 보니까 딱 생각이 들어요. 아, 강직성 척추염이나 허리협착증이나 뼈마디가 줄어들고 큰 근육 부러지는데 앞에 있는 코어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고 본질이 똑같구나. 그렇다면 강직성 척추염에도 도움이 됐던 이 태극권 기본 자세는 허리협착증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기마 자세를 통해서 대퇴사두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신적 혈액순환, 단순히 허리협착증이 아니라 전신적인 혈액순환을 통해서 여러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데요. 하루에 5분, 많이 하면 5분이에요. 못하면 더 적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시간을 좀씩 늘려보세요. TV를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것은 명상을 하면서 하는 거겠죠. TV를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책을 보면서 하셔도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잠깐 할 수도 있어요. 꼭 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꾸리를 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세요. 훨씬 좋아요. 등을 동그랗게 말면 척추뼈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허리협착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허리협착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운동법,
또 집에서 실천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을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